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양국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만남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산물이듯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 이틀 트윗을 통해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멋진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한 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김 위원장을 곧 다시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규칙에 부합하고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은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오후부터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박 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사실상 적대 관계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상상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는 형량이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에 대해 한진그룹 부인 또는 자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서 조만간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2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박유천 씨는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박유천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2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걸 봤을 때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옛 연인 황하나 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상습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이에 박 씨는 억울하다며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도 3차례 마약 구매와 6차례 투약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0.39점 차이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목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상산고는 기준점을 넘긴 84.02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이 지적한 부당한 왜곡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그중 하나는 애초 통보된 평가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면서 2점이 감점됐다는 지적입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이런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게 2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총리 관저의 뜻이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제적인 제조망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 관저와 주변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아베 총리와 우리의 청와대 격인 내각 관방의 측근들 그리고 자민당 내 핵심 의원들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강하게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꽤 높지만 일본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재가 길어질 경우 일본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입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였습니다. 반면 올해 1월에서 4월 기준 일본의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각각 11.6%, 85.9%, 22.5%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MRI나 CT 결과를 이유로 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로 발병을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일부 보험사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CT와 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에서 종합적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1회에 1,500만 원, 2회부터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채용 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7살 A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부산시 범천동 금은방에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금목걸이 등 귀금속 2,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이른바 대포차 2대를 구해 범행에 이용했고 부산에 앞서 울산에서도 금은방을 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주연 배우 톰 홀랜드가 오늘 개봉에 앞서 국내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홀랜드는 마블 시리즈의 한자락을 마감하는 이번 작품에 대해 아이언맨의 빈자리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홍보차 3번째로 한국을 찾은 스파이더맨 역의 톰 홀랜드. 기자간담회에서도 영화에서처럼 장난기 넘치는 소년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행사장 조명을 꺼달라고 한 뒤 오히려 국내 취재진을 촬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이언맨 역을 맡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부담감을 느꼈다며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I mean, I could never replace Robert. You know, he did an incredible thing, and I would say created the most iconic cinematic character of all time. Obviously, his absence it's a big one, and it was quite daunting going into making a film like this without him, because I've always made these films with him. 그렇다 보니 다정한 이웃이었던 스파이더맨은 이번엔 전 세계를 구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만큼 더 매력적인 히어로라는 게 홀랜드의 분석입니다. And he's not the perfect superhero,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him so lovable, is that he's relatable. No one in our world is perfect. It's just not possible, and I think he represents everyone in that way. 함께 내한한 배우 제이크 질렌할은 봉준호 감독과의 우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공식 내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출연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He's just a kind man, also generally, and I called him up and asked him if he would recommend a place to have dinner for me and Tom, and he did. He emailed me back, and we had dinner there last night at the restaurant that he recommended. 앞서 이번 영화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라는 관례를 깨고 화요일인 오늘 개봉을 택하며 원칙 개봉 논란으로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3번째 국면을 마무리 짓는 작품인 만큼 최종 흥행 성적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은 어제는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해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천 기자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국회 격인 입법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금속 펜스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깬 시위대는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입법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을 점거한 시위대는 스프레이로 벽에 걸린 홍콩 자치정부 상징물을 훼손하고 구호를 썼습니다. 연단에는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 내걸렸고 역대 행정장관 초상화가 훼손됐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there will be a violent crackdown. 당국의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3시간 뒤 경찰이 입법회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충돌을 피해 입법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체류액을 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1시간쯤 지난 뒤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go on for a real long t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withdraw the bill completely and does not express or have any actual plan to rebuil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regime. 평화로웠던 시위가 입법의 정거등과 같이 과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홍콩의 일부 강경 시위대가 한때 입법회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자치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특별행정부 담당 판공실 명의의 담화를 내고 이번 폭력 사건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면서 홍콩 정부가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는 사이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1도, 대구는 31.1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당분간 33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에는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 광주 30도, 부산 26도, 울릉도 25도, 평양은 3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장마 전선은 이번 주말에 다시 북상해서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